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앤컴퍼니 제2차 형제의 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한국앤타이어,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 그룹이죠. 예전 그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 결과가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법적인 쟁점이 함께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경영권 분쟁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앤컴퍼니 관련된 지금 기사들이 아주 핫한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그 주식 지분율 한번 보겠습니다. 차남이죠. 조현범 회장 42.03%, 그리고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 3.04% 갖고 있고, 어제 오늘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야쿠르트죠. 예전 HY가 1.5%, 그리고 조양래 명예회장의 친형이 이제 그 효성그룹 창업주죠. 그래서 효성과는 이제 사촌지간인데 효성 첨단소대에서도 오늘 이제 조현범 회장 측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이미 한 46%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MBK 사모펀드인데 MBK가 이제 공개 매수를 선언하기 전에 이제 나머지 형제들의 그 지분을 보면은 장남이죠. 조현식 고문이 18.93%, 그리고 차녀 조희원 씨가 10.61%, 그리고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0.81% 들고 있습니다. 조희경 이사장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대략 이렇게 합치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MBK가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20.57% 정도 주식을 공개 매수해서 지분 매집을 하게 되면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공개 매수를 선언했는데 원하는 그 지분율에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 매수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제2차 형제의 난이면은 제1차 형제의 난은 3년 전에 발생을 했었는데 왜 그랬었냐라는 걸 보면은 2020년 6월 달에 조양래 명예회장이 본인이 가고 있던 그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 23.59%를 차남인 조현범 회장한테 블록딜로 넘겨줍니다. 블록딜이라는 거는 시간 외 거래를 통해서 특정인한테 그냥 다 넘겨버리는 거죠. 이때까지 그 조양래 명예회장이 이남 이녀를 두고 있는데 어떤 후계 구도라든지 누구한테 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넘길 건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방법도 없다가 갑자기 다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현식 고문을 포함한 뭐 나머지 자식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죠. 후계 구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블록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사를 표현을 해버린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이 그 가족 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래 명예회장이 3.04% 갖고 있다고 한 거는 이번에 이제 MBK 공개 매수 선언하고 나서 그럼 내가 차남이 경영권 방어를 하는데 더 도움을 줘야겠다. 나는 개인 사재로도 5천억 원 이상의 현금 동원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3.03%를 매수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조희경 이사장이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조양래 명예회장이 조현범 회장한테 블록딜을 하고 나니까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성년 후견 심판은 뭐냐? 조희경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보유지분 전량 23.59%를 차남인 조현범 당시 사장한테 블록딜 방식으로 넘기자 그 조양래 명예회장님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이걸 넘긴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성년 후견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이라는 거는 질병, 장애, 노령, 뭐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전으로 치면은 금치산자, 이미 민법이 개정돼서 뭐 한정 후견, 뭐 그 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 다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었죠. 아주 그 뜻이 100% 일치하진 않지만 예전으로 치면 금치산자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리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결정, 그 다음에 일상생활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가정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의사한테 무조건 감정을 시켜야 돼요. 다만 뭐 이런 특별한 자료가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절차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심판 절차는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은 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사촌 이내에 어떤 그 가까운 친인척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친인척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는 검사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년 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2020년 6월 달에 이 아버지가 막내 조현범 회장한테 본인의 주식 지분 전량을 넘긴 거는 지금 제대로 된 의사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넘긴 거기 때문에 성년 후견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지 감정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2022년 4월 1심은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희경 이사장이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해서 이제 2심 절차와 비슷하죠. 항고심에서 다시 다투게 돼서, 항고심에서는 조양래 회장에 대한 그 정밀 감정 절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미 이제 그 정밀 감정 결과가 법원에 현출된 걸로 알고 있고, 2024년 1월 11일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항고심 신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현범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50%의 경영권 해당하는 주식을 포섭하면 뭐 방어에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MBK 파트너스가 뭐 이 지분을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공개 매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이걸 다 이미 조현범 회장 측이 지분율이 46.72%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말 MBK의 공개 매수가에 도달할 만큼 주가가 전폭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추가로 약 한 3.3% 정도의 주식만 장내에서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50%를 초과하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항고심에서 그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성년 후견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제2차 형제의 난이 문제가 아니라 2020년 6월 달에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전체 23.59%가 조현범 회장한테 블록딜된 그때 당시의 판단이 조양래 명예회장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본다면은 이 블록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2차 형제의 난이 아니라 그 전에 형제난이 발발하게 됐던 제1차 형제의 난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현범 회장이 그러면 23.59% 지분을 이제 블록딜로 받은 게 뭐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차 형제의 난, 그리고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결과, 그리고 성년 후견 심판의 항고심 결정,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이제 그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조현범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현범 회장은 아버지 요새 출근하면 옆방에서 매일 뵙고 있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조희경 이사장이 청구한 성년 후견 심판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오늘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엔 컴퍼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영권과 더불어서 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까지 다양한 그 법률적인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또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